주식 투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한 곳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 네 군데가 다 샀을 때는 다음 날도 다시 네 군데가 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매도와 매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공매도 자리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공매도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알아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매도를 통해서도 정상적인 그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전 공매도를 모르고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책의 저자이시죠. 김용옥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잠깐 소개해드리면 2009년 한화증권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2위, 또 한화증권 드림리그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도 2위를 하셨고 10년도에도 제야의 고수 실전 투자자 대회 2위, 또 11년에도 왕중왕전 2위 이런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숨은 제야의 고수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특히 공매도를 통해서도 요즘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공매도를 배우는 관점에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많이 긴장되신다고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저하고 얘기하듯이 해주시면 처음이라 되고요. 떨리고 서툰더라도 혹시 양해 바랍니다. 네. 또 지방 어디 사시죠?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에 사시죠. 그래서 창원에서 멀리 또 이렇게 수고스럽게 올라오셨는데, 네, 제가 천천히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식 시장은 도박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말 뭐 메타버스, NFT 막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타야 된다.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추세를 추종해야 된다. 많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감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저자님은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식 투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한 곳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면은 안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근데 또 이 주식 투자는 심리적으로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 말은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이 수익이 나면은 그 100만 원에 만족하고 매도합니다. 반대로 1,0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이 손실이 나더라도 좀 더 하고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은 손절하고 나면은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량주. 자, 그래서 주식은 심리적으로 지는 게임입니다.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많이. 이것이 반복되더라 보니까 심리적으로 주식은 지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손절하거나 이렇게 수익이 마이너스거나 이러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점점 이렇게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점점 더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러면 안전하게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지는 거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했을 때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투자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괜찮으신가요? 그런 투자를 하시면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상에서 안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전한 자리란 이평선이密集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상 이런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 보통 눌림목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건가요? 저는 이평선을 안전거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전거물망? 즉 5일선은 5km 안전거물망, 11선은 10km 안전거물망, 제일 중요시 여기는 21선은 200km 안전거물망. 즉 안전거물망이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네. 안전 건물망이 있어가지고 돌이나 사람을 낙하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가에서도 이 팽선이 안전 건물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입니다. 21선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차트에 보면은 노란선으로 굵게 표시해놨듯이 네. 많은 사람들이 21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1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게 많은 그 선의 움직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그냥 잠깐 하나 정도 보여주실 수 있는 뭐 수익 계좌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키움 대회 수익률 대회에 참가한 계좌입니다. 앞에 계좌는 실전 공매도에 넣으려고 대회에 참여하였고 두 번째 계좌는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에 넣으려고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회 기간은 약 거래일수 30일입니다. 자, 이게 처음 계좌는 3,000리그에 참여했는데 수익률은 94%, 누적 수익금은 87% 정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좌는 1억 리그에 참여했습니다. 수익금은 1억 3천, 수익률은 한 70%.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저런 그 수익률 게임 대회 이런 데 가면은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셨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안전 위주로? 예, 안전 위주로 했습니다.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차트에서 지금 예. 그 타원형으로 치신 저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가 설명했듯이 이동 평균선은 안전 건물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안전 건물망이 주가보다 발 아래 있고 밀집되어 있을 때는 물건이 건물에서 안 떨어지듯이 주가도 역시 안 떨어지는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매수하신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예. 모든 이평선 한두 개가 두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여 있을 때 사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려 있네. 이평선, 즉 안전 건물망이 발 아래 있고 밀집되어 있을 때는 저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21선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km 이평선은 200km를 견디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뭐 돈을 버는 거니까 그걸로 뭐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직장인들,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법을 찾아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어디 있을까 이런 찾는데 비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줄 서는 먹는 그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서는 비법이 있습니다. 즉 비법을 파는 거죠. 비법을 팔아서 장사하는 게 가맹점 사업이고 체인점입니다. 네. 저도 비법이 있다 하면은 돈을 주고 사고 싶습니다. 주식에서는 비법은 없고 기법은 있습니다. 즉, 뭐 상한가 기법, 오일선 기법, 21선 기법, 종가매매 기법, 가치투자 기법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에서는 비법은 없고 기법은 있다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법을 알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 저자님께 일단 차트가 중요하다.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자, 차트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를 파악해 보는 거죠. 차트가 중요한 이유는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차트를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꼭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100%가 있겠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의 승률을 생각하세요? 차트가 80%에서 70% 정도. 아, 그럼 상당히 높은 건데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차트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보조 지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MACD, 예. CD인가요? 예. 뭐 오실리에이터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 주식할 때 저도 MACD, 피보나치 수열, 매물대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일정한 패턴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아. 즉 실전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었죠. 실전에서는 예, 그 이후로는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동평균선. 예. 그럼 그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저렇게 밀집 구간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저기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 때 샀어요. 예. 그럼 매도 시점도 잡아야 되잖아요. 자, 매도는 저 역시 매도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서 여기에 샀을 때는 네.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 5일선이 11선 대도 크로스 날 때 매도하면 됩니다. 5일선이 11선을 예. 자, 반대로 주가가 천천히 상승할 때, 자, 이 구간이겠죠. 자, 이럴 때는 5일선이 21선 대도 크로스 날 때 매도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빠르게 급등한 것과 완만하게 오래 상승한 것과 차이가 있군요. 5일선이냐, 맞습니다. 예. 11선이냐. 예, 그렇게 하면은 고점에 11선이냐, 21선이냐. 예, 그렇게 하면 고점에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고점에.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뭐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왜 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는 날. 이때 사실은 매도한다 하잖아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물대가 있으면 거래가 터지고 매물이 없으면 거래가 줄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오로지 이동평균선. 예. 그것이 5일선이 급등했을 때는 11선 밑으로 데드크로스 날 때 완만하게 상승했을 때는 21선으로 데드크로스 할 때 네, 맞습니다. 이때를 잡는다. 예. 이거는 장중에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러다가도 마지막 보면은 또 바깥에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때는 종가 부분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아, 예, 거의 3시 시장 끝 무렵. 예, 3시 30분, 3시 20분 정도였어요. 아, 그렇군요. 타임에 따라.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장 마감 바로 전에 예. 판단해서 내리면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선을 그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셨거든요. 예. 선을 그어보는 습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 선을 그을 때는 저점과 저점과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대표님 봅시다.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연결, 네. 여기서도 저점을 연결, 네. 고점을 연결, 고점을 연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행보하고 또 상승하고 고점에서 행보하다가 빠지고 지지가 되고 상승하고 지지가 되고 이렇게 선을 그어봄으로써 차트의 중요한 개념인 지지, 저항, 돌파를 이해하게 됩니다. 선을 많이 끊는 이유는 권투 선수가 스파링 많이 연습하고 경기에 나가듯이 주식 투자자들도 경험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 추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어떤 원칙 같은 게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렇게 거보는 그러니까 긋기 전에는 몰랐는데 거놓고 보니까 아 이렇게 좀 그 밑에 지지선하고 고점이 좀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많은 간접 투자를 해보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한 어떤 훈련, 맞습니다. 그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많은 차트들을 계속 열어보고 이렇게 선을 좀 꺼보자. 예. 네. 자, 그러면 잠깐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은 지지선,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돌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지란 말 그대로 주가가 지지되는 가격대입니다. 자, 네. 예를 들면은 LG전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 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지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항이라는 데는 그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매도세가 강한 구역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면은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저항을 돌파한다면은 즉 10사람이 밀어도 잘 넘어지지 않는 벽을 100사람이 순간적으로 확 밀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큰 상승이 나오는 구역입니다. 그게 자, 신고가 차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거져 있는 고점 선, 저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거를 돌파했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인 건가요? 돌파하기 직전에 매수. 돌파하기 직전에 그 끝에서. 예. 근데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자, 내려오면은 추가 하락이 되죠. 네. 예. 추가 하락이 되고 지지가 다시 저항이 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저항이 지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차트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했으면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딱 저 위에 저항선 근처에서 샀는데 돌파를 못하고 흘러내리게 되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돌파하는 거 보고. 돌파하고 나서 하기 전이 아니라. 예, 다시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트와 관련해서 아까 뭐 많은 거를 봤지만 결국에는 나는 이평선밖에 볼 게 없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우리 저자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차트를 볼 때 노하우 같은 게? 자, 저 20년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오늘 저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이평선, 즉 안정거물망, 그다음에 공간밖에 두 가지만 딱 보고 있습니다. 공간? 예. 공간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옆으로 거래일수 20일에서 40일, 높이를 대행주는 한 20%, 소행주는 30%, 사각형 꺼보는 거죠. 대형주와 선행주? 소형주. 예. 소형주. 예.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대형주, 죄송합니다. 소형주. 예. 자, 그 공간을 사각형을 꺼보고 공간에 매물대가 많으면은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매물대가 없다면은 공간이 비어 있다면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트는 이 두 가지만 잘 보더라도 충분히 차트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평선이 모였을 때를 매수 시점으로 본다. 이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공간에 사각형을 쓴다. 이건 한번 좀 실제로 좀 보여주시죠.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평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그 바로 아래서 다 모였네요. 예. 여기가 제가 말했던 안전한 자리입니다. 즉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손절이 거의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손절이 안 나오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사각형 그림을 이렇게 껐습니다. 자, 이렇게 껐을 때 빈 공간이잖아요. 네. 즉, 저기 땅이 비었네?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평선이 모여 있는 곳을 저 사각형을, 근데 저 사각형을 그릴 때 그 기준은 뭔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 주가 위치에서 21선, 거래일수 20일, 40일, 높이 대행주는 20%, 소행주는 30% 이렇게 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와 소형주가 좀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대형주라고 하면은 저 이평선이 모여 있는 그 지점에서 20일 거래일선 뒤로 앞뒤로 이전인가요? 아니면 이후? 이전 21선까지를 그 거리상으로 잡고 높이는 20%. 소행주는 30%. 소형주는 그렇게 선을 껐을 때 빈 공간이 완벽하게 나오면은 거의 상승한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이평선 모인 것만 가지고도 저 추가로 더해서 더 확실하게 오를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만들어지면
자, 제 차트를 보고 혹시 다른 지역 한번 안전한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그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예, 거기. 예, 맞습니다. 여기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아. 자, 선도 제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네. 거기, 그러니까 붙어 있는 날 그 지점에서 이전 20일 거래일선 높이 20%.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20% 되는 곳에 이렇게, 지점인 자, 거죠. 이렇게 껐을 때 역시 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껐을 때는 대표님 어떻습니까? 공간에 다른 차트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봉들이.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 이렇게 사각형만 잘 끄어도 충분하게 차트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재밌네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안전 그물망을 활용한 매수 기법. 예, 맞습니다. 이게 그거고, 그다음에 신고가 기법.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고가 기법은 뭡니까? 자, 신고가 기법이라는 것은 주가가 신고가 나왔을 때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불러 상승폭이 굉장하게 많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쫓아가야 하는 매매를 하게 되면 자, 위험하지 그것도 않냐. 길목에서 지키다가 선을 긋고 사각형을 끄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신고가 매매는 일단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도 그런 공간이 나오나요? 예, 한번 맞습니다. 좀 사례로 좀 볼 수 있나요? 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HMM입니다. 아, 정말 10배, 그 10배거죠, 작년에. 10배거 주식. 자, 급등하기 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아래 지점. 대표님,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안전거물망이 주가보다 발 아래 있고 이렇게 밑줄되어 있을 때는 안전하죠. 21선이 아래에 예, 있으니까. 예. 자, 여기서 제가 사각형 공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지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열리면서 위로 슈팅이 노는 거죠. 이거는 저 아래쪽에서도 또 맞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여기서 똑같이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서툽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원래 여기, 예. 여기, 여기. 거기가 안전금을 자리. 예, 맞습니다. 여기 다 사각형을 껐을 때 완벽한 사각형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예. 그러니까 하여튼 21선에서 저 20일간의 거래일수로 저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21선은 조금 발 아래 있지만은 5일선, 11선이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거물망이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서도 사각형을 끊는다면 완벽한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신고가 외봉 기법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자, 신고가 외봉 기법이라는 것은 제가 3시쯤 종가 매매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종가. 예. 그리고 직장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뭐 특별히 종가에 매매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실전 공매도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188입니다. 네, 188페이지. 예. 한번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신고가 외봉 기법에 대해서.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차트에서
60일 신고가 정도 이렇게 나오고 봉이 외봉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자, 이날 기관,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 네 군데가 다 샀을 때는 다음 날도 다시 네 군데가 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3시 20분, 3시 10분 아니면 종가매 3시 30분에 종가 정도에서 매수하고 다음 날 수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는 예. 양봉이 놓으면 하루 홀딩, 음봉이 노는 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역시 양봉이 나오면은 계속 보유하고 예. 그 다음 날 또 양봉이 나오면 또 보유하고 예. 근데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온다. 그럼 역시 종가 기준에서 매도한다. 예, 매도합니다. 근데 그 매수할 때 종가 기준에서 이제 3시 근처에서 이제 매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매수 네 군데 그 세력. 예. 그 매수 확인을 해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일자별 매수를 보겠습니다. 네. 11월 11일 날, 자, 이런 날 보면은, 자, 기간 18만 주, 외인 55만 주, 외국계 38만 주, 프로그램 55만 주. 자, 이렇게 양매수가 되었을 때 보통은 개인은 이렇게 팝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개인은 이렇게. 원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네 군데가 매수했을 때는 다음날 또다시 네 군데가 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3시 20분, 3시 10분 이때 종가에 매수하고 다음날 양봉이 놓으면 보유, 음봉이 놓으면 매도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수익률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도 충분히 따라 해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종가 기준에서 해야겠네요. 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이날 외봉으로 올라오고 뒷날 크게 상승한 날입니다. 네. 자, 이날 종가에 사서 뒷날 매도했으면 큰 수익이 났겠죠. 자, 여기서 일자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1월 17일 날 기간이 60만 주, 외인이 90만 주, 외국계 70만 주, 프로그램이 90만 주.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고 다음날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신고가일 때 외봉으로 양봉이 혼자 딱 들어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죠. 예. 약 하루에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 이런 조건을 가진 예. 그 종목들이. 예, 그래서 직장인이나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 3시 정도에서 이 종목을 찾아서 한 종목 하는 것보다는 한 2개에서 3종목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다음날 매도하고 손절은 매수가의 마이너스 2% 정도면 손절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예, 그렇게 확률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한 달 개선했을 때 20% 30%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급락에서 첫 양봉 기법도 좀 알려주시죠. 급락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양봉, 그때를 이용하는 또 투자가 있다 하셨는데. 예. 자, 이거는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기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어떤 종목이 단기간에 급락하고 첫 양봉이 나왔을 때 제시 이후에 종가에 매수하고 양봉이 나오면은 가지고 가고 뒷날 가지고 갑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하고 네.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종가에 매수하고 다음날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고. 음봉. 예. 자,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 급락 이후 첫 예. 양봉.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자, 매수하고 양봉, 음봉이면 매도하고. 자, 반드시 손절은 전일 종가를 깰 때는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한국전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락 나왔을 때. 자, 이런 자리.
급락 후 첫 양봉 지점. 예. 자,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대행주도 상승하면 한 10%,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제가 직장인들 매매할 수 있도록 이 기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용옥 조자님 이러한 방식들로 이제 큰 수익률을 계속 올리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저는 20년 동안 저는 투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시는 투자자셨나요? 예, 저는 월 한 5천 정도로 계속 버는 것 같습니다. 아, 20년간? 예.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투자 노하우가 세워지기 전까지 많이 방황들을 하시잖아요. 손해도 많이 보고. 예.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예, 저는 주식이 좀 절박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아, 죽기 살기로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셨길래 근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절박하거든요, 지금. 부도가 나고. 부도? 사업하셨었나요? 예. 달새방에도 생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근데 사업하시면은 보통 다시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 그 당시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로 바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나요? 장 끝나고 나면은 그날 급등했던 주식을 약 20종목, 일봉가, 분봉, 체결 강도, 타점, 매일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신 건가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를? 예. 그렇군요. 네. 참,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번 그 투자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아낌없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강의하시거나 이 주식 뭐라 그럴까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전 투자자시기 때문에 이 사투리와 함께 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노하우를 배우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듣는 분들이 좀 잘 감안하셔서 정말로 이분의 그 노하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공개하는 이 기법은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해보고 검증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의 공매도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불만과 걱정들을 하시는데 일단 이 공매도 현재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까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왜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외인들과 그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최고 지적받던 것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 60일에서 한 90일 정도로 연장이 되고 무한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60일까지만 그 공매도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일로 연장이 됐고 그것을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이제 똑같아졌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공매도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공매도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공매도는 단지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는 매수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 나고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 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공매도라는 게 사실 그 예전서부터 대주 매매인가요? 뭐가 있지 않았었나요? 비슷하게? 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게 어떤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자, 공매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개인이 많이 할 수 있는 대주 매도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CF. CF. 예, 주식 선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대주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주제도는 현재 코스닥 150 종목, 거래소 종목 200 종목, 합의 350 종목이 할 수 있습니다. 대주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모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CF, 예. 자격이 된다 할 수 예, 있는. 맞습니다. 예. 네. 자, CFD 계좌는 잔고가 1년 동안 5천만 원이 되어야 하고 개인은 연소득이 1억 이상 될 때, 그 다음에 자산이 5억 이상 될 때, 그 다음에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는 이렇게 전문 투자자 자격증을 줘서 CFD 계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CFD 계좌는 현재 처음에는 레버리지가 한 10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5배. 2.5배? 예, 많이 줄었네요. 예, 또 신용 매수하는 거 비율은 일반 줄었습니다. 개인들하고 예. 똑같이. 예. 그리고 하는 방법은 대주 매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선물인데 주식 선물은 140 종목이 있습니다. 주로 대행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점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1억 매매하면은 10,000원 정도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아, 세금이 없어요? 예. 자, 이것도 역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증거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대주매매 그것도 예. 그렇고 이거 선물 거래도 그렇고 이게 온라인으로 그 영상 틀어놓고 하는 교육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1시간인가 뭐 이렇게. 예, 1시간도 될 겁니다. 10시간? 뭐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거만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어디 가서 막 교육받고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HTS 켜놓고 그거에 대한 예, 교육 맞습니다. 영상 간단하게 보면서. 클릭만 하면은 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알게 됐는데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공매도의 장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거품을 제거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차트입니다. 코로나 치료 개발 이런 뉴스로 시총이 약 이때가 20조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때. 현재 포스코 시총이 한 23조 정도 됩니다. 거품이죠. 이 당시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오르다 말았겠죠. 이때 매수하고 있는 피해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개인들한테 오는 거죠. 저 고점에 산 사람들은 다 손해본 거죠. 크게 그렇죠. 손해본 거죠. 예. 그래서 공매도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거품을 제거해 주는 기능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지금 이건 너무 이거는 좀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를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적정 주가가 만들어지는 예,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이때 공매도가 됐으면은 집을 팔아서 공매도 치려고 생각했는데 공매도가 여기다? 안 됐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그 이제 다 풀렸죠, 지금은. 예, 지금은 풀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단점은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그 주가를 떨기 위해서 나쁜 루머나 회사의 나쁜 뉴스를 퍼뜨려서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게 저도 그 미국 그 주식에서 보니까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그 공매도 세력들이 그 변호사가 그 뭐죠? 이 회사의 잘못된 정보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다 연락하시오. 우리 그 뭐죠? 집단 소송 걸겠소라는 걸 광고를 내니까 주가가 또 빡 빠지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공매도 세력이 연계된 거라고 그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공개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 루머에 의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악재인지 혹은 루머인지에 따라서 예. 오히려 또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결정이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기업 실적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그냥 항상 기업 실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아까 우리 그 저자님의 그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배웠는데 주식 투자로 잘 하시면서 이렇게 공매도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주로 재료주 매매, 테마주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재료주, 테마주를 하다 보니까 주가에 거품을 많이 낀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매수를 하면은 간혹 손절할 때나 있었는데 공매도로 했을 때는 성률이 한 90%, 심지어 100% 정도 되어서 매매법을 공매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일단 수익이 예. 낮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수익이 좋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거품이 많이 낀 주식들이 있다. 예. 자, 쉽게 말하면은 가치 투자나 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가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지금도 그 공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이웃 일본은 한 25% 정도 개인이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약 35%에서 40% 정도. 즉 외국에는 공매도도 하나의 기법으로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코로나 전에는 한 1% 정도, 지금은 현재 2%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뭐 크지 않네요. 예. 그래서 공매도 쪽에서 오히려 보면은 투자할 곳이 많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주식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만큼 버블이 낀 주식들이 예. 많다.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배워서 한번 행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주식 투자하면서 공매도 투자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관점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사려고 하는 주식이 공매도 세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거품이 많네. 아, 이거 지금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주식을 한 20년 했는데 보통 주가는 성장주 아니면은 1년 단기 수익이익의 10배에서 한 15배가 시총입니다. 자, 그걸 보면은 계산하면은 PER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배에서 단기 15배. 수익. 예. 자, 그래서 그 이상 주가가 시총이 높다든지 저번에 이제 신풍제약급지 한 20조가 된다든지 자, 그러면은 충분히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메타버스, NFT 열풍 게임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매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자, 공매도는 신고가 놓으면 참 위험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이 많아서 공매도는 치기는 곤란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사가지고 뭐 5% 손실 났어, 10% 손실 났어, 그럼 뭐 손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0%만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릴 수도 있다 요 생각만 하면 되는데 공매도는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손실이 100% 상패가 되더라도 100%에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한 돈만 날리면 공매도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무한대로 계산적으로 이제 손실이 납니다. 그러나 보통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한 30% 정도 손실 나면은 우리가 신용 매수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듯이 공매도도 역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게임주 뭐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는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도 이제 일단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공매도를 치는 종목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공매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주식이 막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는 상승세에 있는 경우는 못한다. 버블이 있어도. 예. 공매도의 최고의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신고가 근처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긴 내가 여기서 떨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계속 또 올라가면은 뭐 진짜 엄청난 거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언제 버블이 껴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매도 쳐야 되는 시점은? 자, 저는 차트를 보고 주로 칩니다.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매수 기법과 공매도 기법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좋은 매수 자리는 주가가 빨리 상승하잖아요. 반대로 공매도의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 반대로 좋은 공매도 자리는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수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매수 자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미사이언스 차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좋은 자리가 매수 자리가 대표님 여기죠. 네, 그 눌림목. 눌림목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보이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고 이평선이 밀집되어서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듯이 사각형을 그었을 때 완벽한 빈 공간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평선, 즉 안전 건물망이 머리 위에 21선이 있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가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일선, 그러니까 내가 위치한 거를 5일선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21선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여기도 사각형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대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으로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열립니다. 주가가 위로 갈 때 공간이 완벽하게 열릴 때 위로 갑니다. 차트에서 이렇게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안전 건물망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다시 하락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 자, 이거를 차트를 제가 거꾸로 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가 대표님 쉽게 보이죠? 네. 자,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고, 즉 거물이 머리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면서 이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였는데 거꾸로 보면은 좋은 공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좋은 공매도 자리였는데 좋은 매수 자리가 됐듯이. 자, 여기서도 이평선이 발 아래 있고 밀집되어 있고 공간이 열리면서 위로 가는. 차트는 제가 공부해 본 결과 공매도를 하면서 느끼는데 공매도와 매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공매도 자리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매수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 연결이 되네요. 주식이 상승하는 지점에서 사야 되고 예. 바로 그 지점을 알아야 공매도를 안 하고 예. 주식이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절대 사지 말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그 지점이 공매도하기 좋은 자리. 그래서 오늘 강의에 좋은 공매도 자리만 알아도 다음에 매수 안 하면은 그렇죠. 됩니다. 예. 공매도 치기 좋은 자리는 위치에서는 매수를 피하자.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자,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좋은 자리만 알아도 앞으로 그 자리는 매수하지 마세요. 그 몇 가지 한번 좀 보죠. 그 주가가 고점에서 좋은 공매도 자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헤드앤숄더형 기법. 자, 이것도 역시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차트. 제가 2꼭지, 3꼭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쌍봉, 3봉이 만들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거래가 줄면서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고 주가는 아래 있을 때 좋은 자리가 나옵니다. 자, 선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즉 봉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자, 이평선, 즉 거물망이 머리 위에 있고 주가는 아래 있고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자리 밑으로 고점에서. 예, 고점에서 공간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서 쭉 빠지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차트에서는 헤드앤숄더형이다라고 보잖아요. 예. 바로 이 자리가 공매도 치기 좋은 자리다. 맞습니다.
이 차트를 거꾸로 하면은 쓰리바닥, 투바닥 차트가 됩니다. 반대로. 거꾸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렇군요. 그 투바닥, 쓰리바닥이면 정말 매수의 절대 찬스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자, 제가 말했던 이평선이 발열해 있고 안전거울망이 발열해 있고 공간이 열릴 때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여기가 거꾸로 보면은 쓰리바닥, 쌍바닥 좋은 매수 자리. 반대로 위에서는 좋은 공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점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공매도 칠 때는 많이 주식가가 올랐을 때 버블이 꼈다고 판단할 때 하는 거니까 이 기법이 많이 있겠네요. 예. 보통 이럴 때 보면은 언론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실적이 좋다, 많이 사야 된다, 많이 간다. 추천주로 나오고. 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자별에서 보면은 기관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반대로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매수, 요때 그러면 기관이 사나 안 사나? 예, 그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저렇게 해서 공매도를 샀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상환한다고 하죠.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 시점은 어떻게 잡으세요?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나 에어로스 베이스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자, 이평선이 즉 그물망이 머리 위에 있고 네. 21선이 위에 있고. 예. 우리 대표님 보시면은 선이 위에 몇 개 있죠? 네. 위에 쫙 깔려 있네요. 자, 저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머리 위에 저렇게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보면은 일자별에서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자별 기관 외국인 통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개인들은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량이 잡힙니다.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예, 예. 자,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보통 보면은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예, 예. 또 방송에서 애널들이 추천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상황인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 있는데 그때가 이제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팔고 나가는 시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예.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줄 물량은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고점에서 하는 헤드 앤 숄더형 기법이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저점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매도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주가가 낮을 때도 공매도를 칠 수 있다. 하락 장악형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자,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차트입니다. 네. 자, 이 자리 대표님 보이시죠? 네. 이 자리. 차트에 보면은 차트가 저점에서 횡보하고 몇 개월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거물망이 머리 위에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즉 그물이 있어가지고 위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5일선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위 역배열이라고 말하는 선이 예, 맞습니다. 딱 만들어진 이걸 시점. 거꾸로 하면은 좋은 매수 자리가 되죠. 그렇죠. 예. 바로 저 자리가 또 공매도 하는 자리다. 예. 자, 여기서 행보가 길기 때문에 많이 길면은 하락폭이 길어집니다. 더 길어진다. 예. 우리가 보통 저렇게 조정을 오래 박스권에서 받다가 위로 튈 거라고 좀 기대하는데. 자, 이때 손절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는 21선 밑에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싸다고 19만 원 하다가 16만 원, 17만 원 하다고 싸다고 매수하는 거죠. 절대로 저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다 또 15만 원대 되고. 예. 자, 이 차트를 거꾸로 보면은
신고가 차트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이게 요런 차트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나요? 비슷한? 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CJ 대한타운 차트입니다. CJ.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공매도 매수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이 자리 다 비슷하죠. 아 그러네. 자. 근데 이게 5일선이 위쪽으로 딱 터지는 바로 그 시점에 사야지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한참 며칠 지나서. 그렇죠. 너무 떨어지고 나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자, 밑으로 이렇게 공간이 열립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완벽하게 열리면서 거물이 머리 위에 있을 때 주가는 하락합니다. 저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 공매도 자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매수의 그 포인트로 찾기 위한 그런 차트 기술적 분석을 많이 했는데 공매도 치기 좋은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자, 21선 회복이 안 되면 주가는 주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제가 보니까 주가를 상담했을 때 보면은 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싸지고 있다 생각해서. 그렇죠. 제가 여기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뜻은 제갈 공명이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 공명이 조조의 군사를 계곡에 유인해가지고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누구라도 들어가면은 다 죽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호성 TNC. 차트가 좋은 매수 자리, 좋은 매수 자리, 좋은 매수 자리, 좋은 매수 자리. 여기 보시면은 좋은 공매도 자리. 자, 좋은 공매도 자리. 자, 여기 다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각형을 껐을 때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고 수팅이 나오고 열리고 수팅이 나오고 열리면서 수팅이 나오고 열리면서 수팅이 나오고 위치는 안전한 자리. 즉 거물이 발 아래 있고 밀집되어 있는 구간. 반대로 고점에서 행복하고 이평선이 그물망이 머리 위에 있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여기도 역시 공간이 밑으로 열려야 하락합니다.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자, 고점에서 행보가 길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제가 말했던 죽음의 계곡.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네. 21선 회복 못하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 위쪽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면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껐을 때 공간이 나아줄 때만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요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확실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시초가에 하는 기법이 있다. 대주기법.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 단발성 재료로 아침에 시가가 높이 시작할 때. 아, 갭상승에서 시작할 예, 때. 그때 만약에 공매도가 된다 하면은 시가 부분에서 공매도 치는 거죠. 아, 시가 부분에. 예. 그것도 한번 차트로 한번 예로 설명해 주시죠. 아주 IB 일봉 차트입니다. 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 얼마 전에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기업으로 봤던 회사 같은데 주식. 이 종목이 이날 갭상승에서 시작했네요. 예, 맞습니다. 10월 20일 날 야놀자 회사가 나스닥 상장 누수로 13% 출발했습니다. 아, 제가 이때 CFD 계좌로 공매도를 치고 수익을 크게 낸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이렇게 높이 갭상승하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냥 예. 단순하게. 예. 근데 그 갭상승이라는 게 최소한 몇 프로 이상 갭상승했을 때 그건 일정한 건 없고요. 그래도 좀 보통 네. 신고가 차트 아니면은 10% 전후
10% 전후. 예. 그렇군요. 뭐 하나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제 최근에 자 했던. 근데 저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시초가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게 또 하나 있네요. 네, 저 때도 마찬가지죠. 저 때도 누스로 급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차트가 나올 때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갭상승한다고 이거 더 상승할 거라 기대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매수를 보유자는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죠.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오히려 매도하고 매도를 해야 되고. 차라리 종가 부분에 사서 수량이라도 늘려야죠. 자,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BGF라는 종목입니다. 어우, 이것도 엄청나게 갭상승했네. 전 또, 장대 음봉까지. 자, 이거는 11월 5일 날 코브라는 중소기업을 인수하면서 22% 출발했습니다. 22% 갭상승. 예. 제가 이 종목은 주식 선물이 되어서 12% 정도 치고 수익을 냈습니다. 선물로 공매도를 치셨다. 계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10월 5일 날 22% 정도에서 주식 선물 계좌를 공매도로 치고 수익 실현한 계좌입니다. 약 2,100만 원 수익을 냈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갭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서 그럼 판 거는 언제쯤 파세요? 그렇게 저렇게 갭상승해서 사기는 잘 샀어요. 매도는. 종가 부근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냥 그날 하루 마무리 예. 3시 전후해서. 예. 제가 처음 공매도 할 때는 2, 3% 수익에 만족하다가 종가 부근에 10%, 15%짜리가 많이 나와서 그냥 매매하고 자고 오후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예. 그러니까 저 새로 매수를 예, 매수를 봐야 되니까.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공식과는 반대로 예. 다른 어떤 움직임이 나왔어요. 갭상승을 했는데 좀 빠지다가 다시 막 올라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손절해야죠. 그런데 보통은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초가가 저렇게 높이 뜰 때는 개인들이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매도로 대응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합니다. 최근에 셀토린이 급등하고 급락할 때 제가 공매도로 천 계좌를 한번 볼까요?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셀토리온 차트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가지신 분들이 외국인 공매도 세력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데. 자, 공매도를 많이 치더라도 셀토리온은 실적이 좋아가지고 40만 원, 30만 원 갔죠. 처음에 6만 원, 8만 원 할 때 네. 공매도 세력들은 다 손절을 했습니다. 예, 주가는 내재 가치에 따라갑니다. 자, 셀토리온은 이날 레키로나 유럽의 성인 이런 뉴스로 약 8% 정도 출발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가 부분에 공매도를 치고 종가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단발성 제로는 주가의 실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거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뒷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주식 선물 계좌입니다. 자, 이날 8% 정도에서 제가 공매도를 치고 5.4% 평균 5% 정도 수익을 냈네요. 금액으로는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수익을. 자, 이걸 보면은 단발성 제로는 기존에 우리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저는 뭐 물량이 크지를 않아서 우리 방송 때문에 좀 같이 계속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샀던 거라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하락하던 셀트리온 이제 좀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 반전하나 생각하고 이제 오히려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냅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매도해야 될 시점이었네요. 자, 8%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으로 못 가죠. 종가는 보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현상을 놓고도 공매도 하시는 분과
일반 투자자와의 생각이 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양쪽 사이드를 잘 알아야 예. 정말 투자가 됐든 공매도가 됐든 정말 실력을 키우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꼭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좋은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일반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공매도 자리만 피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예. 수익을 최극대화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대주 기법이라는 게 또 있다 설명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자, 시간 외 단위가에서 예를 들어서 8%, 10%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막 그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끝나고 나서도 예, 그렇고. 4시부터 6시까지 거래될 때 이후에 예, 그때 만약에 그 종목이 공매도가 된다면, 즉 대주가 된다면은 야간 시장에서 매도를 먼저 치고 다음 날 종가는 보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장이 끝났어요. 그 4시만 이렇게 지나는데 시간에 막 올라가요. 그때 이제 공매도를 친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누리호 성공했을 때 항공우주가 8%. 아, 시간에서. 예. 그때 가감하게 치는 거죠. 아, 보통 그런 시점에서는 야, 이거 내일 급상승하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다음 날 보통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단일가에 상승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매도 준비하고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로 대응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로 사고 다음 날 그런 심리로 이미 다 내려가 시초가는 높을지 몰라도 결국 종가는 그렇죠. 보유자들이 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보합으로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높은 갭상승이 일어났을 때 매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공매도를 쳐야 되는 것처럼 예. 똑같은 원리네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가 상승한 것은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 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역시 이 양쪽 자, 제가 예.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간으로 하신 네. 계좌인가요? 예. 자, 항공우주 대주 계좌입니다. 즉 단발성 제로로 누리호가 성공했다 하고 기업 실적과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가는 보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8%에서 공매도를 치고 다음날 약 6% 수익 낸 계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헤지 펀드들이 양 사이드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리스크 예. 관리하면서 예. 공매도와 그다음에 그 일반 그 뭐 가치 투자가 됐든 이 주식 투자. 아, 그러니까 이 개인도 양쪽 사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합리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손흥민이가 양발을 하니까 축구를 잘 차듯이 우리가 운전할 때도 후진을 할 줄 알아야만 직진할 수 있죠. 그렇죠. 일반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이 실제 매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조금씩 예.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식시장을 오히려 더 크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일정에 의한 공매도 전략도 있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주식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때까지 주가가 기대 심리로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일정에 의해서 이벤트가 있다면 그 기대 심리로 계속 상승하다가 왜냐하면 모든 게임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날 되면은 주식은 오른 것만큼 다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있다면 그 전날 아니면 당일날 공매도를 치고 거품이 빠질 때 다시 사는 거. 매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랩 11월 1일 날 안철수 대선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 한 날입니다. 네. 자, 이때 보면은 주가는 정치인 테마로. 기대 심리로 예, 계속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다가 막상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렇게 폭락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정을 이용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은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공매도가 된다 하면은 공매도를 치고 주가는 올람폭 한 70%, 80% 정도 하락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 때가 루머가 나오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팔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맞는 게 예.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뉴스가 나오는 날 전부 그렇죠. 공매도를 하는 거군요. 예, 대표님 이날 제가 공매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것 같아요. 예, 상상해 뵙겠습니다. 나 저 수익 계좌 보여주시는 줄 알고. 이건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예. 원리는 이렇습니다. 뱅에 물이 가득 찼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거품이 다 빠지는 거죠. 개인들이 사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약 주가는 한 70%, 80%까지 하락합니다. 오른 폭을 다 반납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 이제 좀 투자를 해놨는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럽의 그 락다운 이 문제가 예. 불거지면서 좀 심상치 않다는 뉴스 나오니까 공매도가 쫙 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 거의 5% 가까이 빠졌는데 바로 이런 거군요, 다. 예. 이때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이 회사의 주가에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쫙 몰아붙이는 거군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일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LG전자가 뭐 애플 이렇게 협력을 일당이 몇 천만 원은 세신데. 아니, 그런 도 아니고, 예. 제가 오전에 한 10%의 공매도를 치고 네. 한 5% 정리하고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일당은 했죠.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그러니까 일정에 의한 공매도, 그러니까 어떤 뉴스, 루머가 형성이 되고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뉴스가 나오는 바로 요 시점이 바로 이제 공매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도 좀 배워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바로 매도해야 되는 거죠, 시초가에. 그렇죠. 예. 그래야 들 이익 예. 실현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절대 이때 신규 매수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다 뉴스 보니까 와 오늘 좋은 뉴스 나왔네, 회사 좋아지겠네,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대주거래 공매도하기 좋은 차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좀 몇 개만 좀 사례로 보여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목요일 날 뽑은 차트입니다. 한 10개 정도 있는데 목요일 날? 사실 이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대충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차트죠. 네. 주로 대행주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자, 이거 이제까지는 그 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 주식 차트를 보다가 반대 사이드로 보니까 또 이거 묘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부터도 일단 마인드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 주식을 바라보는, 예. 차트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가 좋은 자리, 공간이 열리는 자리. 그렇죠. 반대로 투자하기 여기가 좋은 자리. 공매도 자리. 여기 공매도 쳤으면은 큰 수익이 났겠죠.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주가 하락이라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평선이 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GS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저자님의 20년 그 투자 경력에서 나온 그 본인만의 노하우고 우리가 좀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요즘 제일 핫한 종목. 그렇죠. 자, 저는 주가 하락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어떻습니까? 공간이 없네요. 그렇죠. 자, 지금 차트는 5일선, 11선, 21선이 거물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르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일자벨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한번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쪽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네, 거래. 네, 기관 주식.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개인이 있네요. 매수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기관이 약간 매수로 잡히네요. 매수를 했네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를. 압도적으로 매도가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세력 싸움이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빠지는 부분을 보니까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네요. 최근 예,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빠지는 건가 보요. 여기도
이렇게 꺼보면은 공간이 열리니까 이렇게 수팅이 나온 거죠. 여기도 자리.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럴 때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면서 강한 수팅이 나온 자리입니다. 자, 차트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평선, 즉 거물망, 공간만 이렇게 끄면은 차트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게 이거 뭐 누구나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사각형을 끊는 경우는 한국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딱 그 접점이 되는 그 날짜 예. 거기에서 이전 예. 매수 시점은 이전 20일간의 예. 그러니까 20일이니까 한 주에 5일 거래일이니까 예. 뭐 그렇죠 한 3주 정도면 되겠네요. 예. 한 하여튼 3주 정도. 네, 거래일수 20일, 40일. 아, 거래일수로 대형주는 20%, 소형주는 40%. 혹시 대표님 지금 보시는 종목 있다든지 아니면은 물리 있는 종목 한번 보실까요? 예측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죠. 예. 아까 진짜 그 계속 빠져가지고. 자, 이 차트는 제가 사각형을 그어 보겠습니다. 네. 매수 자리 같은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아,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그렇죠. 있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네. 만약에 여기는 공매도 좋은 자리죠, 그죠? 그렇죠. 거기는 공매도 치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기서는 가지고 있다면 매도해야 될 자리였네요. 그렇죠. 즉 물린 사람이 많아서 주가는 상승보다 하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 이거 하나만 잘 껐더라도 이평선 즉 거물망만 잘 보더라도 차트의 고수가 될 수 있죠. 아, 그러면 네. 요즘 개인들이 대형주에 많이 물려 있잖아요. 네. 현대차 한번 봐보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을 꺼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많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은데요? 자, 저는 이러면은 참고로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하는 자리. 예. 자, 저는 이렇게 선을 꺼보고 주가가 지수가 상승장일 때는 매수 종목을 한 5개 정도 하고 공매도 6개, 매수는 6개, 공매도는 4개. 지금 같이 지수가 행보장일 때는 공매도 5개, 매수 5개. 자,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통 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위나 아래나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횡보를 많이 할 거라고 보통 예상들을 하죠. 별로 호재가 없어요. 그런데 뭐 실적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위로 공간이 많이 열렸으니까 갈 가능성이 많죠. 자, 이런데 보면은 차트를 보면 여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죽음의 계곡. 그렇죠.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여기는 조금 낫습니다. 근데 보통 저런 자리에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시는 자리에서 보유자들은 물타기를 하거든.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단가 낮춘다고. 21선이 올라오고 이평선이 밀집되고 공간이 나올 때만 물타기 하세요. 그러네. 위에 계속 네. 최정점에 저기가 있네. 21선이 딱 버티고 있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추가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저거 하나 더 볼까요? 요즘 뭐가 있죠? 현대차 또 많이 물린 분들. 삼성전자 이건 좀 500만 개인들이 투자한 주식이라 국민주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제가 선을 일단 한번 꺼 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이는데요? 오를 자, 것 같아요. 물린 사람은 지금 정도는 물타기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위로 아래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예. 최근에 어제 급등했던 LG전자. 아, 그러게요. 보겠습니다. LG전자 한번 봐볼까요? 아, 이것도 올라갈 어제는 자리였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각형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보면은 5일선, 11선, 21선이 발알이 있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안전 건물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죠. 즉 안전한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그 요건을 그렇죠. 갖추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저기 땅이 있네 이런 땅 사러 가는 느낌으로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호재나 아니면 어떤 실전 그 뭐죠 그 이슈만 나오면 예. 그 그냥 바로 그렇죠. 반등할 수 여기서 있는 더 빠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예, 투자자들이.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입니다. 네. 대형주 하나 뭐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뭘 또 반대로 이런 자리는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그죠? 그 자리는. 자, 여기도 이런 자리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21선을 회복 못할 때 자리. 그렇죠. 무타기 해서도 안 됩니다. 무타기 하더라도 지금 시점. 이 구간에서 했어야죠. 그죠? 네, 이렇게. 그렇군요. 현대차 또 뭐가 있죠? 대형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예, 하이닉스도 한번 봐보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흐름이. 근데 아니야, 하이닉스는 최근에 좋았죠. 예. 바닥 짚고 많이 올라왔는데. 자,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였죠. 그죠? 그럼 여기 공간이 약간 그러면 바닥 안정금을 막 21선. 예. 자, 저는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각형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하이닉스도 좋네요. 예. 자, 깨끗하네. 지금 현재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있다면은 주가는 위로 간다 봐야죠. 자, 여기 보면은 사주네. 자, 개인이 이렇게 항상 주가는 오를 때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사야 될 타임에 개인은 팔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반대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은 계속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상승이라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바로 그 안정금을망 네.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오는 시점 거기에서 뒤로 21선 그러니까 거래일로 21선 거래 일수 20일, 20일로 40일. 40일은 어떤 예. 의미가 있는 거죠? 20일과 40일? 그냥 평균 제가 오른 차트를 보다 보니까 네, 21일 그 40일. 공간이 나와야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60일 길면은 더 주가는 좋다? 상승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한 사람이 많아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20일에서 40일 정도예요. 20일에서 40일 정도 사이에 예.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된다. 예. 그것이 너무 길면은 오르면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오르는 경우는 없고 반대로 하락하면은 물린 사람이 많아서 손실폭이 너무 크게 놉니다. 저기 현대모비스 한 번 더 봐주시죠. 우리 그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워낙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이거는 안 어때요? 보이는데 추가 하락 같습니다. 이거 참. 자,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고 공간이 밑으로 열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하고 좀 비슷한 게 뭐죠? 지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하락하더라고. 이런 자리. 원리는 여기도 비슷하죠. 이렇게 된 것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역시 개인이 사네요. 아, 외국인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아래라고 봐야 됩니다. 야, 이거 참 그렇군요. 자, 그래서 차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물망, 공간 이 두 가지만 꺼봄으로써 충분히 차트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보니까 요 정도 이게 뭐 두 가지만 봐도 또 이해하기도 쉽고 예. 해보기도 쉽고 투자하시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뭐 많이 긴장되시고 뭐 떨리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좀 서툴어서 네? 좀 서툴게 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딱 정상. 혹시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면은 네. 잘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와주시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공매도를 모르고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실전 공매도 책의 저자시죠.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20년간 투자하시면서 얻게 된 그 노하우들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공매도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오히려 공매도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알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멀리 창원에서 올라오셔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